어렵다. 어려워. 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렇네요. 찾았네요, 이제. 포인트를 찾았네. 턱이 확실히 좀 더 길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숙작숑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트 9이 아닌 진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BTS의 BC의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기도 하고 또 잘생겼잖아요.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연필은 그 HB나 뭐 EB 좀 가는 것이면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선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쓰고 수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필을 준비해 봤어요. 자, 먼저 영역을 설정해 줄게요. 자, 머리 끝 부분 그리고 옷을 전체 다 그릴 건 아니니까 이 목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보자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요? 거의 1대1 비슷하게 되겠네요. 비교상 보니까 거의 1대1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좀 그림 그리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1대1로 사이즈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저도 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라. 네, 처음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천천히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딱 눈에 보이는 게 이 두건이에요. 머리와 이 두건, 그리고 이 얼굴 면적, 턱 끝, 그리고 이 목 부분까지 있는데 이 중간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이 영역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너무 과하게 조심스럽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지우개가 있잖아요. 그죠?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얼굴의 외곽 형태를 먼저 그려볼게요. 네, BC의 사진들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이 두건이 좀 마음에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특히나 고개를 들고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이는 대로 하는데 그 보이는 대로라는 기준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두건의 끝 부분에서 그 다음 끝 이마의 끝 부분 라인부터 자 턱까지 눈썹 위치는 여기 있겠구나. 뭐 눈은 여기서 이쯤에서 시작하겠구나. 이런 영역을 설정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계속 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도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그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나서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형태 잡는 게 어려울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교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일단 얼굴 앞부분을 나중에 그릴게요. 외곽 부분을 먼저 그려놓고 그림은 뭐 방법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눈부터 시작할 거예요. 눈부터 주변에 눈썹, 코, 입 이렇게 점점 그려나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전체 외곽부터 얼굴 면적부터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안쪽을 그리는 방법을 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형태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옷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잡진 않겠습니다. 자, 머리 부분. 이게 계속적인 비교라는 게 약간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턱 끝, 목에서
턱 끝이 시작하는 라인에서 머리는 이쯤에서 시작하는구나 보는 거죠. 딱 떨어지진 않죠. 살짝 위에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을 봤을 때 이쯤에 오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변과 비교를 하는 거죠. 저도 그리면서 눈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그리긴 어렵고, 대략 이렇게 짧은 선으로 눈대중으로 이쯤에 있겠구나 정도 파악해 주는 정도예요, 지금은. 네. 음,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뭐 빨리 완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천천히 그리더라도 정확하게 더 만족할 수 있게끔 그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특히 그림 중에 인물화는 스케치가 정말 중요해요. 음, 아무리 내가 선을 잘 쓰고 톤, 명암, 색을 잘 쓴다고 해도 그 형태가 정확하지 않으면, 특히나 인물은 그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근데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얼굴 형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 디테일한 어떤 스킬 같은 게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물 그리는 게 비슷하게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리진 못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뭐 연예인,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 여자친구, 뭐 연인 그려주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노력에 들어가는 일이고, 그래서 누구든 뭐 어렵지 않게, 어렵죠.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그림 못 그려, 난 못해 라고 하기보다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괜찮은 것 같네. 뭐 이런 자신감을 얻다 보면 그림 그리는 게 좀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려보세요. 음, 물론 어렵다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음, 아직 저도 지금 이 형태가 정확한 게 아니어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케치하는 법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얼굴의 기준을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 형태 중에서 눈의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들고 약간 기울어졌고, 또 눈동자는 또 반대편을 향하고 있죠. 네. 저는 스케치하면서 기본적인 뭐 간단하게라도 톤을 그리는 편이에요. 선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라도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림이라는 게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다 면인데 이것들이. 그래서 면으로 좀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연한 손으로 끝부분 형태를 좀 지정해 주다가도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이렇게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칠을 해주고, 여기 있구나, 여기 눈썹이 여기 있고 반대 눈썹은 약간 기울어져 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 눈썹 끝부분과 끝부분 수직으로 봤을 때 약간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치켜떴기 때문에. 그리고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쯤 될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림 그릴 때 실물을 옆에 두고 그린다는 게,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안 닮았어,
뭐야? 안 닮았구만. 이런 뭐 핀잔을 듣기 쉬워서 저도 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들이 대부분 실물 사진은 없죠. 네, 그게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입니다. 네. 형태가 틀리지 않을까.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으로 올리지 않는 건데, 뭐 잘 그리는 분들은 뭐 아주 자신감 넘치시겠죠. 네, 눈 밑 애교살도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일단은 눈만 보고 있어요. 눈만. 일단 눈을 정확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오른쪽 눈을 일단 좀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좀 변화들이 계속 있을 것 같긴 해요. 있을 것 같긴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컴퓨터도 아니고 이 형태가 바로 맞을 수가 없죠. 저는 뭐 그렇게 기가 막히게 뭐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잘 그리시는 분들은요, 진짜 여기부터 그냥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요.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야, 정말 타고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노력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는 아니더라도 진짜 드리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보여주는 능력이, 그건 진짜 어떤 능력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거나 결국에는 뭐 탈이 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코가 좀 어렵네요. 예. 조심스럽게 일단 콧볼 잡아놓고, 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리고 눈도 위치 보세요. 음, 보면은 수직 이제 수평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죠. 이 간격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1대1로 가는, 1대1로 올라가서, 야, 저도 확신이 안 드네요. 그럼 일단 콧볼로 봅시다. 콧볼 기준으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네요. 근데 이 콧볼도 간격이 맞느냐도 중요해서 그렇게 선을 저도 진하게 못 쓰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걸로. 안 닮은 것 같아. 네, 저도 이런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내 그림에 빠져 있으면 닮은 것 같은데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냥 몇 초간 계속 보는 겁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고개를 너무 가까이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뒤로 빼서 좀 그림을 한번 차분하게 보는 거죠. 잘 되고 있는지. 음, 이제 눈을 그려놓으니까 이제 귀의 위치도 보이네요. 봤을 때 여기서 살짝 위에서 시작하는데 제 그림은 네, 많이 위에서 올라가네요. 이런 것들.
두 건 내려오고 구렛나루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대략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가주되, 지금은 뭐 손을 그렇게 진하게 쓰진 않을게요. 어차피 다 수정이 필요한 작업이고, 지금은 뭔가 스케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면서 이렇게 막 떠들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좀 집중하다가 멘트가 비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최대한 그래도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눈매를 그려주고 있어요. 눈 밑에 여기도 명암이 있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되게 명암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지워야겠네요. 네, 있다고요. 참 이게 인물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림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게 재밌는 게요, 완성시켰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의 얼굴. 그리고 요즘 뭐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뭔가 좀 잘못이라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던가 그런 기술들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그리면서 배우거든요, 사실. 어, 집중하게 되네요. 야, 이거 어렵다. 어렵다. 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는 안 닮아서 그런 거겠죠? 안 닮은 것 같아서. 코끝 여기서 내려왔을 때 살짝 안쪽에 있는 거, 예, 확인이 됐고, 그리다 보면은 하고 왜 안 닮았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건 분명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정확히 그렸는데 느낌이 다르기는 쉽지 않죠. 물론 이제 톤이랑 명암 이런 것들을 다 넣었을 때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이거 누구 그린 거구나 정도는 알아봤으면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빗금들은요, 어둠이 어디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이 어디구나라는 표시. 머리도 조금 더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듯이 살짝 올라가 있는 이것들. 와, 이거 빛처럼 안 보일 것 같아. 이거 원래 그렸던 거보다 조금 얼굴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율을 잘못 맞춰서. 원래는 더 사진보다 커야 되는데 사진보다 작아지겠네. 두건에다가 바라보는 시선. 이 흰 부분들 있죠? 이거는 나중에 지우개로 하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선을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스케치 정도기 때문에 진하게 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연하게 해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선. 야, 시간이 20분이 지났는데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또 조명도 또 다르고, 그래서 빛의 영역을 일단 설정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원래 이걸 다 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죠, 원래는. 사실 원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다 처음부터 선으로 쭉쭉 들어갈 거예요. 보니까 다시 여기서 멈춰요. 멈춰서 다시 제 그림을 좀 냉정하게 다시 보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턱이 좀 짧아 보여요. 턱이 좀 더 길어져야 되고, 코도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눈이 기준이기 때문에 눈부터 먼저 살펴봐요. 눈을 이렇게 그렸는데, 음, 그래, 여기까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나빠요, 지금. 뭔가 나빠요. 음, 코까지. 여기서 내려오는 코의 선, 코의 길이, 날렵하고 오똑한 코,
콧구멍이 진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지금 마음속으로 어렵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원테이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끊어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스케치 영역까지는 보여드려야죠. 자, 어렵다. 턱을 좀 더 길게 할게요. 턱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근자감 같은 건데, 분명히 끝나갈 때쯤에는, 이 그림이요. 끝나갈 때쯤에는, 야 이거 BTS 뷔네! 막 이런 생각이, 느낌이 날 정도로 담게 그려볼 테니까, 한번 아니에요. 일단, 행동으로 증명해야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어렵다. 어려워. 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렇네요. 찾았네요, 이제. 포인트를 찾았네. 턱이 확실히 좀 더 길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찾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뭔가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으면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좀 냉정하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턱도 목에 시작하는 라인을 보면 콧구멍 시작 아니면 여기 코 가운데 중앙으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쯤에서 시작해요. 응, 맞네. 자, 다시. 좀 안쪽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는 눈, 코, 입이 더 중요하긴 해요. 네, 이거는 뭐 틀리든 말든 누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눈, 코, 입은 틀리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좀 더 집중력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스케치 단계에서 너무 안 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거는 분명 BTS B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자신감, 뭐 그거라도 있어야죠. 제가 뭐 여담이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겐 소중한 분들이고요. 조금 더 약간 제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약간 불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더 마련해 볼게요. 아니면 조금 더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라이브 스트리밍? 네, 라이브 방송으로 더 소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도 몇몇 안 보실 것 같아서. 오늘 저 다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스케치까지만 보여드리고 닮아가나?
그러니까 이게 인물이 참 어려운 게요. 닮은 것 같아. 근데 또 직접 비교해보면 또 안 닮았다. 그런 게 있어요. 일단 눈썹은 좀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진하게. 그러니까 확신이란 것도 없는 게 그리다가 분명히 또 고쳐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이 두 건도 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으니 스케치를 좀 해주고. 사실 이게 스케치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스케치만이라면 기본적인 어떤 선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그 정의를 제가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네요. 스케치의 정의가 뭔지는. 그냥 제 기준에는 그냥 초반 단계 정도 형태를 잡고 어느 정도 면까지도 명암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설계 같은 느낌이죠. 나 이렇게 그릴 거야 라고 해놓는 것. 그래서 소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채화나 유화 같은 것도, 뭐 수채화는 이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설계라는 개념이 맞죠. 이렇게 그릴 거고 여기가 어둠이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설계. 스케치는 설계다. 이렇게 뭐 건물을 지을 것이다. 공사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초안 설계다. 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릴 때 방향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지금 촬영 때문에 약간 조금씩 옮기면서 할게요. 선 쓸 때는 자기가 편한 동작을 써야죠. 예.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자꾸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게 맞아요. 저야 이제 촬영을 하려고 기본적인 위치로 두고 하는 건데, 와 30분 안 걸리려고 그랬는데 30분 넘었네. 그리고 뭐 목정도 영암 잠깐 잡고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면 설정을 하고 그림을 진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림이라는 게 완성을 누가 이게 완성이야, 이거는 덜 완성됐어, 미완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다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확실한 포인트만 좀 살려놓고 마무리를 해도 돼요. 그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여기 괜찮은데 더 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도 그건 자유예요. 저한테 뭐 물어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게 분명히 완성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더 분명히 더 진행을 해야 되죠. 사실 지금 그림에 몇 퍼센트라고 하실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그 전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리죠. 스케치가 절반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뭐
아직 10분의 12 완성이 10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스케치가 그 그림의 이제 절반이다, 절반 이상이다 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근데 분명히 스케치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케치 뭐 분명 정확한 스케치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안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